오퍼레이터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시야가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뭐 따로 볼 이유는 없죠. 그다음에 콘스탄트는 여기서 제시하는 거에 콘스탄트 중에서 이거 트루펄스는 뭐 C++에서 얼마든지 사용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콘스탄트 이겁니다. 사실은 콘스탄트라고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매크로예요. 그냥 매크로. 그러니까 정해서 쓰는 거죠. 근데 여기 하이하고 로우라고 이렇게 하고 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 로지컬 변수, 로지컬 음, 값이 하이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이. 보통은 이제 5V 전원을 사용하는 경우는 5V를 얘기하는 거고, 로우인 경우에는 0V를 얘기하는 거죠. 로지컬 하이, 로지컬 로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이게 사실은 그렇게 의미가 없죠. 소프트웨어만 고려한다면은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로지컬 하이나 로지컬 로우는 그냥 이게 1하고 제로에 불과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드웨어를 컨트롤할 때는 이게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보드의 특정한 핀 출력핀으로 하이 볼테이지를 내보내든지 아니면 로 볼테이지를 이렇게 내보내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로, 이게 하이, 이게 로의 사실.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하이라는 그 콘스탄트나 로라는 콘스탄트, 이게 매크로, 정확하게 매크로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아두이노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있는 같이 디지털 핀의 전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디지털 핀, 즉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아두이노의 물리적인 이 핀, 여기에 나오는 이 전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핀 방향이 입력 또는 출력 값에 따라 전압값이 좀 다르다. 하이라고 했을 때는 입력 핀으로 사용할 때는 3V 이상, 5V일 경우에 전원 전압이 5V일 경우 3V 이상, 그 다음에 전원 전압이 3.3V일 때는 2V 이상, 그 다음에 출력 들어갈 때는 5V일 때는 5V, 3.3V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이것을 로일 때는 이와 같이 입력. 즉, 여러분들이 기타공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로지컬 변수 이렇게 0V에서 만약 5V 전원이라고 5V일 경우에 요 사이에 이렇게 금지 영역이 있죠. 그래서 이 전압 위에 가령 여기 뭐 4V, 예를 들어서 여기가 4V, 그 다음에 센터를 2.5V로 잡으면은 여기가 1V 이렇게 해서 2V는, 그러니까 1V 이하에서 0V 사이는 0, 그 다음에 여기는 1로 잡는다. 즉, 여기 하이로 잡고 로로 잡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뭐죠? 이게 시스템이, 디지털 시스템이 있을 때 이게 출력될 때하고 입력받을 때하고는 얘기가 좀 다를 수가 있죠. 인풋이. 왜냐면은 어떤 시스템이 이렇게 인풋, 이거는 얘 입장에서 출력이죠. 얘 입장에서 인풋이. 그래서 얘는 출력할 때는 5V로 확실하게, 출력할 때는 이렇게 확실하게 끌어올려줘야 돼요. 5V로. 이렇게 내보낼 때요. 근데 받는 입장에서는 이 5V가 여기서부터 열심히 달려오는 동안에 볼티지 드랍이 일어나죠. 어테뉴에이션이라고 일어나죠. 그렇지만은 원래는 얘가 보낼 때는 확실한 5V였지만은 이게 길이가 길어질수록 볼테이지가 드랍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A인 경우에는 3V 이상 받는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전압이 3V 이상이면은 그냥 3V 이상이면은 그냥 하이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이게 출력이냐 입력이냐에 따라 조금 다르다는 것은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이나 로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드웨어인 경우에 하드웨어를 컨트롤하고 하드웨어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쳐다본다고 생각하면 이게 충분히 이해되는 대목이고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순수하게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인 경우에는 하이로라는 개념은 그냥 1, 제로에 불과한 거죠. 요 외에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 그, 드라이빙,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드라이빙 캐파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거의 전류 관점에서 쳐다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출력 드라이브 캐파가 20mA입니다. 20mA라는 얘기는 출력이 나왔을 때 페널, 즉
어떤 시스템에서 어디에서 나오는 핀이 여기서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게 20mA인데 이 뒤에 있는 디바이스가 여러 개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총합이 20mA를 넘어서는 안 돼요. 여기가 10mA, 10mA, 10mA라고 하면 합이 30mA잖아요. 여기는 최대 20mA하고 안 되기 때문에 30mA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중에 하나는 동작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이 중에 하나가 동작이 안 한다는 얘기는 얘가 드라이빙 캐파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디지털 공에서 펜인하고 펜아웃이라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펜아웃이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 드라이빙 캐파가 이게 떨어지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칩 뒤에 이렇게 칩을 하나 더 달아요. 여기 이제 드라이버를 하나 붙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20mA짜리 인풋을 받아서 여기가 100mA로 막 늘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디지털 공학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지금 수준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 할 때 여기에 뒤에다가 막 디바이스를 왕창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붙인다고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돼요. 세 개까지는, 두 개까지는 정상 동작을 하는데 세 개를 붙이니까 동작을 안 하네? 그러면은 이거 세 개를 못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핀을 써서 이렇게 두 개를 써야 되겠죠. 두 개를 다시 여기 끊고 이 두 개를 연결하고 여기를 끊고 세 번째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핀을 세 개를 써서 이렇게 구현하 이런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과제예요. 사실은 그냥 고민을 하라 하는 거고. 요거는 제가 샘플로 몇 가지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이로라고 하는 의미는 하드적으로 5V 또는 4.3V 또는 로인 경우에는 0V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인풋, 아웃풋, 인풋 프로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우선 여기 있는 것이 디지털 핀의 데이터 흐름 방향을 정리할 때 사용한다. 핀 모드 함수에서 사용해서 설정한다. 이렇게 있죠. 인풋, 아웃풋, 인풋 프로브는 각각의 이 핀들을 어떻게 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토메가 328이나 428을 사용하는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요 나와 있는 내부로 나와 있는 핀들이 이게 인풋으로 쓸 수도 있고 아웃풋으로 쓸 수도 있고 있어요. 이렇게 그 데이터를 내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동일한 핀에서 물리적으로 핀에서 출력도 되고 입력도 입력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핀을 쓸 때는 반드시 내가 인풋으로 쓸 건지 아웃풋으로 쓸 건지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게 인풋이라는 매크로고 인풋을 쓸 때는 핀 모드라는 이런 함수를 호출해서 여기다가 3번 핀은 내가 인풋으로 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돼요. 이때 이 핀을 인풋으로 쓸 때는 이 인풋이라는 이 매크로를 쓰게 돼요. 콘스탄트를 이렇게 돼 있죠. 매크로 쓰게 되죠. 아웃풋 쓸 때는 여기가 아웃풋이 돼요. 아웃풋 쓸 때는 대문자에 전부 다 이렇게 써요. 그다음에 인풋 프롭이라는 게 있어요. 인풋 프롭. 인풋 프롭은 여러분들이 풀업 저항이라는 거, 풀다운 저항이라는 거 디지털 공에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내부 풀업 저항이 연결된 입력 핀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풋일 경우에는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인풋일 경우에 내가 지금 이것을 어떤 특정한 핀을 인풋으로 쓰겠다고 해서 인풋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디바이스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안 되고 둥 떠 있는 거죠. 이렇게 떠 있는 상태, 인풋인데 이렇게 아무 디바이스 연결되지 않은 상태를 플로팅이라고 얘기해요. 플로팅이라고 얘기해요. 인풋인데 이게 플로팅돼 있으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상태예요. 그럼 이게 뭐냐? 안테나가 되는 거죠. 안테나가 되면은 주변에 이렇게 막 노이즈가 떠다니면은 얘가 이걸 통해서 이 안으로 들어와요. 노이즈 소스가 되는 거죠. 내가 여기에 입력이 안 돼 있고 하이비드 상태가 아무것도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하지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의도치 않게 이런 노이즈에서 여기가 가령 하이로 들어온다든지 로우로 들어온다든지 주변에 있는 뭐 오키시스 쳐가지고 정전기가 확 발생해가지고 이 인풋으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내가 손으로 만져서 이게 그라운드로 떨어진다든지 이 값이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그런 가능성을 좀 없애기 위해서 얘를 일부러 그냥 하이로 묶어버려요. 이렇게. 이 핀이 이렇게 떠 있으면 떠있지 못하게 이렇게 묶어줘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플러스 5V VCC 전원으로 묶어주게 되면은 얘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하이가 항상 들어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거꾸로 반대로 이런 식으로 그라운드로 묶어져요. 그럼 이게 0이죠? 그럼 얘는 항상 0으로. 즉, 얘는 1로, 하이는 얘는 노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값을 한쪽으로 몰아줘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외부에서 뭔가 타고 들어오다가 이 영향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풋인 경우에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저항을 요칩 내부에 있어요. 칩 내부에. 이것을 인터널 프롭이라고 하는데, 인터널 프롭 저항을 사용해서, 이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 그런 인풋 형태를 마치 인풋하고 언더스코어하고 프롭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다음에 특수하게 LED 빌트인이라는 게 있어요. LED 빌트인은 아두이노 보드에서 제작된 LED 핀 번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아두이노 보드를 설명을 할 때 이쪽이 그 USB 커넥터가 있고 이쪽이 동그랗게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 파워 커넥터가 이렇게 있었죠. 그 중에서 이렇게 밑에 그 328이 있었고 428 여기에 전원 LED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쪽 사이드에 LED가 3개가 있었죠. 하나는 TX, RX에서 통신 포트에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반짝이게 있는데 여기에 하나가 있었죠. 요거 테스트 LED, 그러니까 LED라고 봐야 되는데 이 LED를 별도의 이제 디바이스를 안 하더라, 그 디바이스를 안 붙이더라도 어떤 이게 이 보드를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요 안에다가 LED 하나 이렇게 다 박아놨어요. 이 LED를 여기다가 박아놨는데 이 LED가 그 빌트인 LED예요. 그러니까 이 빌트인 LED인데 대부분 13번 데이터 핀에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우노인 경우는 13번이 아니에요. 5번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테스트할 때 그러니까 외부에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고 보드만 하나 딸랑 있을 경우에 보드만 딱 있을 경우에 이 LED를 그 빌트인 LED라는 그 매크로를 써가지고 얘를 테스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 보드하고 외부에서 내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는 시퀀스가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동작을 했던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때 이 빌트인 그 LED를 사용해요. 테스트용으로. 그 용도로 이게 정의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인티저랄지 그 플로팅 포인트 표현 방법은 여러분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서픽스 같은 경우 이거 좀 보셔야 되겠죠. 서픽스. 그다음에 이거 프레픽스 헥사데시밀 프레픽스. 이걸 사용해서 바이너리, 옥탈, 헥시말, 그다음에 원사인드롬을 구분할 수가 있죠. 플로팅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플로팅 포인트의 위치, 엑스포넨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C하고 동일해.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은 똑같아요, 거의. 좀, 다른 것은 뭐, 워드, 스트링 클래스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캐릭터 어레이나 이런 것들은 C++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이건 C 스트링만, 아니, 스트링, 데모 테스트 스트링 클래스만 빼고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들. 그다음에 컨버전은 라이브러리에 해당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캐릭터, 바이트, 인티저 이런 것은 타입캐스팅에 해당되는 거죠. 롱 플로팅에 해당하는 거 보시면 돼요. 뭐 여러분들이 인티저 A 이렇게 해놓고 캐릭터 B 해놓고 B 이퀄 캐릭터 뭐 A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이게 타입캐스팅이라고 하죠. 타입캐스팅. 타입캐스팅이라고 하는데 타입캐스팅은 이 인티저 타입을 캐릭터 타입을 이렇게 바꿔준다. 그런 것다가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캐릭터 이렇게
타입 컨버전하는 함수를 써서 바꿀 수 있다. 네. 그다음에 퀄리파이어는 스태틱은 알죠? 그다음에 콘스탄트도 여러분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상수를 선언할 때. 근데 볼로타일은 여러분들은 잘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제 메모리 얘기할 때 볼로타일 메모리, 난볼로타일 메모리 얘기했죠. 근데 볼로타일이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일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하드웨어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볼로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휘발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 컴파일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컴파일러한테 휘발성이라는 걸 알려준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컴파일러한테 이 변수는 네 마음대로 최적화를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선언해 놓고 인티저 a 이렇게 선언해 놓고 이와 같이 값을 어사인했다고 보시죠. 이렇게 선언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이거 코드를 리뷰할 때 어때요? a 이퀄 10, 그 다음에 12, 13 이렇게 되면은 야 이거 10 어사인했다가 12 어사인, 13 어사인했다. 이거 뭐 이거 두 개 의미 없잖아.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13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왜 이렇게 하지? 이거 다 없으니까 그냥 a 이퀄 13 하면 되지. 왜 이 짓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컴파일러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선언하면은요. 이 두 개 쓸데없는 일 하고 되게 다 뒤에 날려버려요. 그리고 a 이퀄 13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프로그래머는 사실은 이게 뭐냐면 a가 내가 특정한 a라는 포트에다가 데이터를 이거 시간 축상해서 이때는 10을 내다보고 그 다음에 11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 13을 내보내기로 이렇게 한 거예요. 즉 여기 있는 것이 10 나왔다가 12 나왔다가 13 나왔다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값이 막 변하는 거예요. 근데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이거니까 이거 앞에 두 개를 날려버리면은 얘는 이걸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앞에다가 이걸 써서 이 키워드를 퀄리파이를 선언을 하면은 컴파일러는 여기 이 부분을 선언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놔둬요. 그러면 이대로 데이터 나가겠죠. 즉 하드웨어를 컨트롤할 때 하드웨어 프로그램 할 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하드웨어 컨트롤할 때는 이 볼로타일이라는 퀄리파이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져요. 근데 소프트웨어만 순수한 소프트웨어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볼로타일이라는 의미가 없죠. 이런 프로그램은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프로그램 잡는 게, 참, 그냥 마지막 한 번에 A 있고 13 하면 되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하드웨어 컨트롤 할 때는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로타일 타입을 쓸 기회가 어쩌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어떤 과제 또는 어떤 아이디어를 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따라서 이 볼로타일 의미가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유틸리티로 해서 사이즈업이랄지 프로그램이라는 매크로가 있는데요. 사이즈업은 여러분들 알죠? 근데 이 프로그램이라는 이 키워드는 아두이노 플랫폼에 전용으로 쓰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데이터를 SRAM이 아닌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두이노는 세 가지의 메모리가 있다고 했죠. 세 가지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가 있고, 그 다음에 SRAM이 있고, 그 다음에 EEPROM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데이터용으로 쓰고, 얘는 코드용으로 쓰는 거죠. 프로그램 코드가 저장되는 용도로 쓴다고 했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데이터가 이 SRAM이나 EEPROM이 아닌 여기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이 데이터는, 이 변수는 여기다 저장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그죠? 여러분들은 아마 이걸 쓸 기회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프로그램 메모리에 여기다가 데이터를 쓰고 싶으면 이런 키워드를 써야 된다 하는 것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펑션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 드릴 건데요. 다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이 첫 번째 디지털 IO에 대한 거예요. 디지털 IO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아두이노 보드
요 안에는 뭐 이와 같이 328P라는 그 CPU가 있죠. 이 CPU의 이 핀, 이 핀을 뽑아서 여기다가 커넥터에다가 이렇게 매핑을 시켜놨어요. 그 얘기는 이 커넥터에 있는 특정한 그 이런 커넥터, 요것은 실제로 328P의 특정한 핀에 해당됩니다. 328 입장에서는 328 입장에서는 여기 핀이 여러 개 있는데요. 여기 이 핀들이 뭐 디지털 용어, 디지털 데이터, 즉 1 아니면 제로를 알아들을 수 있는 디지털 인풋과 아웃풋이 있고요. 즉 인풋 핀, 아웃풋 핀. 아까 양쪽을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방향을 바꿔주면 이렇게 인풋, 아웃풋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한쪽으로는 뭐 아날로그 그 핀이 있어요. 아날로그 사실은 인풋 핀이에요. 요 인풋 핀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펑션 디지털 IO라는 것은 이 핀에 대한 얘기예요. 이 핀에 데이터를 내보내거나 아니면은 이 핀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함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쓰기 위해서는 아까 디지털 핀은 양방향이라고 했죠. 이렇게 양방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양방향이어서 얘를 인풋으로 쓸지 아웃풋으로 쓸지 먼저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걸 핀 모드라는 함수를 써서 이걸 결정을 합니다. 핀 모드의 그 파라미터는 핀하고 모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 핀에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핀의 번호, 그 다음에 모드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핀의 방향이에요. 인풋으로 쓸 건지, 아웃풋으로 쓸 건지. 이 두 가지를 결정하면 돼. 또, 예를 들어서 3번 핀을 인풋으로 쓴다. 그러면은 핀 모드 함수로, 이 함수만 호출하면 돼요. 간단해요. 3번 핀을 인풋으로 쓴다.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여러분들 정의할 거는 요것만 해주면 되는 거죠.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라이트는, 핀 모드, 예를 들어서 핀 모드 3의 아웃풋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다가 디지털 라이트, 이렇게 하고 3번에 하이,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아웃풋이잖아요. 하이라고 하면은 2를 출력하는 거예요. 즉, 328에 그 3번 핀을 아웃풋으로 설정해주고, 여기에다가 하이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이 두 개의 함수를 씀으로써 여러분들이 디지털 핀을 통해서 데이터 이렇게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디지털 리드. 디지털 리드는 반대예요. 이렇게 들어오는 데이터 있죠. 들어오는 데이터는 디지털 리드에서 핀이에요. 당연히 이거는 이 핀은 인풋으로 선언되어 있어야겠죠. 핀 모드 4번 핀을 인풋으로 만들고 인티저 a 이퀄 디지털 리드.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들어오는 하이가 되든 로가 되든 이런 로가 되든 이 값이 읽어서 여기에 들어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돼요? 원빗이죠? 3 하나. 그러니까 1 아니면 제로로 들어오겠죠. 이와 같이 디지털 핀에 대해서는요. 내가 인풋을 쓸 건지 아웃풋을 쓸 건지 방향을 결정해주고 실제로 값을 내보내서 출력하든지 아웃풋이면 출력, 인풋이면은 리드 이 두 가지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아주 간단한 예예요. 간단한 예니까 마지막이니까 주시면 실제 사용 예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두이노 프로그램은 셋업하고 루프 두 가지를 함수를 정해주면 끝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전역 변수, 글로벌 변수로 해서 LED 핀이라는 변수는 13, 그 다음에 인풋 핀은 7번, 그 다음에 값은 0으로 이렇게 선언해 놨어요. 그래서 셋업 모드 초기화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LED 핀, 즉 13번 핀은 아웃풋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7번 핀은 인으로 이렇게 선언을 해놓은 거죠. 그 얘기는 328에 13번 핀은 이렇게 아웃풋으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7번 핀은 인풋을 이렇게 방향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로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디지털 리드 인풋 핀 여기 들어오는 값을 읽어서 어떻게 하나요? 여기 변수, 여기 이제 328 내부에 있는 SRAM에 저장되어 있는
그 VAL이라는 이 변수값에 여기 들어오는 값을 저장을 하는 거죠. 1이면 1, 0이면 0. 이걸 여기다 저장해 놓고 이 저장된 값을 어디다가 시선물 통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는데 뒤가 뭐가 붙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겠죠. 하이가 나가는 거죠. 받은 것을 메모리에 저장했다가 메모리 저장된 걸 갖다가 밖으로 출력하는 거예요. 이 뒤에 이와 같이 LED가 들어있으면은 이게 이쪽에 하이가 나오면 이 LED 빛이 켜지겠죠. 상당히 간단해요. 프로그래머 코드는 항상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이 핀을, 즉 328 프로세서에 핀을 인풋으로, 그러니까 내가 인풋으로 쓰는 방법, 아웃풋 쓰는 방법. 인풋을 했을 때는 데이터가 읽어 들여오는 방법, 아웃풋 쓸 때는 데이터를 내보내는 방법은 이와 같이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에 데이터를 읽어서 내가 메모리가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겠구나. 또는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읽어서 바깥으로 출력할 수 있겠구나. 바깥으로 출력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만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적어도 디지털 IO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조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가령 여기서 읽은 것을 이것을 읽어서 바로 이렇게 출력하는 거죠. 이 사이에다가 여러분들 이런 것 할 수 있죠. 밸류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일을 증가시키는 거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일을 증가시켜서 LED로 출력하는데 일을 증가시켜서 하면 2가 되겠죠. 근데 2로 내보낼 수는 없죠. 왜? 여기는 값을 내보내는데 1 아니면 제로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2가 되면 1 제로가 되겠죠. 뭐 LSB가 나간다고 보면은 어떻게 되세요? 그냥 0이 나가는 거 똑같죠. 이런 면들은 여러분들이 디테일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궁금하잖아요. 내가 이 변수값이 만약에 이게 인티저니까 그럼 인티저로 여기서는 몇 빛이지? 이거 알려면 어떻게 하죠? 사이드 오브를 써야겠죠? 사이드 오브 인티저. 그 다음에 몇 빛으로 표현되어 있네? 8빛인데? 8빛인데 여기서 디지털 라이터를 했는데 라이터 해서 7번 핀에다가 밸류를 이렇게 했는데 8빛 데이터를 출력했네? 그러면 이거 무슨 값이 나가지? 3일 경우에는 값이 뭐가 나와요? 디지털 라이트는 한 빛이 나가야 되는데 이 한 빛은 8빛 중에서 어딜까? 뭐 얘가 나가나? 얘가 나가나?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코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체득을 해나가야 돼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요? 매뉴얼을 읽어봐야 되죠. 이 함수에 대해서. 이 함수가 정확하게 뭘 의미하고 이 그 함수에 필요한 파라미터가 정확하게 뭐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드웨어를 가지고 막 이런 것들 하죠. 뭐 저항을 가지고 한다든지 부품, 즉 하드웨어 컴포넌트를 가지고 하드웨어 디바이스 또는 컴포넌트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과제를 하고 프로젝트를 하죠. 하드웨어. 네? 근데 하드웨어 컴포넌트를 가지고 과제를 하려면 데이터 시트를 읽어야 돼요. 데이터 시트는 이 하드웨어 컴포넌트 있잖아요. 컴포넌트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적어 놓은 거예요. 데이터 시트.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게 되면 뭐를 하게 되죠? 하드웨어는 없어요. 그럼 뭐냐?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놀게 돼요. 컴포넌트는 뭐냐면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는 다 펑션이에요. 펑션에 파라미터가 있고, 바디가 있고, 그 다음에 리턴 값이 있는 거죠. 리턴 값이.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에 대한 이 데이터 시트는 뭐냐? 이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유저 매뉴얼, 유저 레퍼런스 매뉴얼, 이렇게 얘기해요. 유저 매뉴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함수가 기능이 있어요. 디스크립션에서 이 함수가 뭘 한다. 그 다음에 파라미터, 하여튼 여기 들어가는 파라미터가 뭐뭐고, 이게 뭘 의미하고, 무슨 데이터 타입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리턴 밸류에서 리턴 값이 뭐다라고, 이게 정형화된 디스크립션 파라미터 밸류라고 하는 이런 설명서가 잔뜩 있어요. 이걸 가지고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이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컴포넌트를 쓰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쓰나 여러분이 좀 동일해요.
여기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하드웨어 컴포넌트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는 정보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고민해야 될 것, 알아야 될 정보나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즉,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는 똑같아요.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구분이 없어요.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고요.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수가 있고요. 소프트웨어도 하드웨어로 구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선택은 내가 시스템을 구현할 때 하드웨어로 할 거냐, 소프트웨어로 할 거냐. 이걸 선택을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게 되면요. 시스템을 내가 이걸 하드웨어로 구현할 건지 아니면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건지 고민하게 돼요. 네? 또 시스템의 이쪽 부분은 소프트웨어로, 나머지 부분은 하드웨어로 잘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이 고민할 건 뭐냐면 하드웨어로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빨라요. 근데 비싸요. 어려워요. 근데 빠르다는 거죠. 소프트웨어는요. 소프트웨어는 뭐냐? 느려요. 하드웨어 비교가. 상대적 비교를 하면. 싸요. 그죠? 쉬워요. 근데 퍼포먼스 점에서는 손해예요. 소프트웨어는 플렉서블해요. 네? 하드웨어는 하드예요. 하드라는 얘기는 바꾸는데 하드웨어를 체인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죠. 플렉서하다는 얘기는요. 플렉서블이에요. 플렉서블하다는 얘기는 이걸 바꾸는데 쉽게 바꿀 수 있고 싸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 때 하드웨어로 할지 소프트웨어로 할지. 근데 이 둘이 제가 얘기한 대로 사용법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시스템을 만드는 목적, 그 다음에 디자인 컨스트레이트, 설계 조건 같은 것들을 고민해서 선택을 해요. 이렇게 하는 작업을 고급스럽게 파티셔닝이라는 얘기예요. 파티션, 소프트웨어라고 파티션. 그 다음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걸 전부 이렇게 하는, 나중에 3번 학년 되면 인베디드 시스템일 때 제가 이 얘기를 해요. 인베디드 시스템은 사실 이게 인베디드 시스템이에요. 인베디드 시스템 안에는 소프트웨어 부분하고 하드웨어 부분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양쪽을 다 사용해서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인베디드 시스템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간단한 그 인풋을 받아서 그 LED를 키는 이 이그젠플을 보여드렸는데 이게 전부의 사실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풋을 받아서 내가 여기서 프로세싱을 해서 그다음에 출력하는 게 전부예요. 가장 간단한 인풋이 뭐냐? 인풋이 뭐냐? 스위치. 가장 간단한 아웃풋이 뭐냐? LED예요. 네? LED라고. 자, 여기 인풋에 대해서 이게 내가 데이터를 들어온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여기 스위치 이렇게 다는 거예요. 스위치. 스위치를 떼고 보면은 이렇게 해서 하이가 들어가고 닫으면은 로가 들어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장 간단한 컴퓨터에서 가장 간단한 구조는 가장 간단한 인풋 수단은 스위치. 스위치 하나고 그다음에 가장 간단한 출력은 LED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건 LED하고 이 스위치, 텍트 스위치 있죠? 이렇게 생긴 거. 동그라미 이 스위치를 써서 하는 거죠. 요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다만 이제 이 인풋 수단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아웃풋 수단은 굉장히 복잡해질 뿐이에요. 여기까지 하면은 모든 게 다 끝나.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우노에서 브링크라는 그 샘플의 코드예요. 똑같죠? 대신 여기는 빌트인을 썼어요. 빌트인 여기 있는 빌트인. 똑같아요. 그 사이에 너무 빨리 깜빡깜빡하면은요. 가령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잖아요. 여기는 지금 아닌데. 이 프로그램을 이게 딜레이를 안 주고 딜레이 없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불이 안 켜진 것 같이 보여요. 왜냐면은 너무 빨리 깜빡깜빡 그러니까 불이 꺼져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딜레이를 넣어야 이렇게 충분히 여러분들이 눈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초당 30번 정도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인식을 못 해요. 즉, 그 30번이니까 0.03초죠. 0.03초 정도의 빠르기로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지간한 사람들은 이 불이 깜빡깜빡 하는 것을 인지를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딜레이를 줘서 1초라는 딜레이를 줘서 껐다 켰다 하면은 여기 이게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테스트 해보면 돼요. 이게 지금 딜레이, 이것도 함수예요. 1000 하면은 이게 미리세컨드 단위거든요. 1000 하면 1000미리세컨드가 1초죠. 1초 하이로 뒀다가 1초 하이로, 로우로 끄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초, 1초, 이런 식으로. 1초 동안 불이 들어왔다가 1초 동안 꺼졌다가 1초 동안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1000이 아니라 500, 100, 50으로 줄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이 얼마나 이게 깜빡이는지에 대해서 이게 감도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